정부에서 저희 쪽으로 PGWP를 앞으로 가능할 과정들에 대한 리스트를 컨펌을 사실은 해줬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랑가라 컬리지에서 국제학생 부서에서 한국 학생분들을 비롯한 국제학생분들 입학 상담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진이윤이라고 합니다. 학생분께서 영어 준비가 아직 안 되어 계시면은 저희 학교 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입학이 가능하신데요. 우선 립은 대학교 영어를 준비하는 그런 대학 영어 준비 과정이고요. 전체 8단계로 레벨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벨 1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고 8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학생분께서는 1년에 6번 그 인테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 6번 인테이크 중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입학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가장 높은 단계인 립 8단계를 마치시면은 정규 과정으로 이제 입학이 가능한 영어 조건 충족이 되시는 거죠. 립 같은 경우는 처음에 두 텀을 같이 수강을 하셔야 한다는 룰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한 텀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영어 실력을 향상하는데 조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두 텀을 같이 연이어서 수강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텀을 수강을 하시고 뭐 원하시면 더 연장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텀에 해당하는 비용은 6,335불이고요. 그 6,335불을 지불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입학 허가서를 받으시고 학교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립 같은 경우 전반적인 영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배우시는데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필요한 부분을 많이 획득을 하고 가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일반 대학교 과정에서 하시는 뭐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리서치 페이퍼 작성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말 대학교에 들어가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영어 공부를 미리 해보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립에 대해서 이제 얼마만큼의 공부량이 요구가 되는지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립 같은 경우는 보통 주당 한 20시간 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한 10시간 정도의 이제 과제의 분량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영어를 뭐 이렇게 놀면서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어려운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말 인텐시브하게 영어를 배우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나는 좀 영어를 제대로 배워보겠다. 아카데믹한 그런 영어를 배우고 싶다. 또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너무 좋은 과정입니다. 우선은 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그 텀이 7주예요. 7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게 뭐 시험을 하나를 봐서 이렇게 레벨업이 되는 게 아니고 학생분이 7주 동안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뭐 선생님이 예를 들면 과제를 내주시면은 과제 뭐 몇 퍼센트 그 다음에 또 출석률 몇 퍼센트, 뭐 참여도, 뭐 발표하는 거 이런 거를 다 두루두루 다 이제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 학생이 레벨업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게 뭔지 단순히 그냥 시험만 봐서 레벨 업 다운이 결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학생분이 다 이제 준비를 하셔야지만 레벨업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제 오시는 학생분들이 정보가 되게 많으신 편이세요. 그래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알아보고 뭐 나중에 취업이 잘 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알아보고 오시는데 이제 학생들 부류가 좀 나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편입을 생각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쪽으로 알아보시는 경우에는 대학교 편입이 가능한 과정들로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제공되는 과정들은 거의 뭐 많은 정규 과정이 다 대학교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인문학 과정 같은 경우는 뭐 심리학 1, 2학년 과정으로도 들어가실 수가 있으신 거고 또 뭐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식품 경영학이라든가 요즘엔 또 이런 쪽으로 많이 좀 그 학생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편이시고요. 또 저희 학교에서 이제 준 석사 과정이라고 해서 포스트 디그리 디플로마라는 게 또 제공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포스트 디그리 디플로마 뭐 마케팅이라든가 비즈니스 쪽으로 문의를 되게 많이 주셨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카운팅 쪽으로 좀 문의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카운팅 같은 경우는 그 PGWP 엘리저블 과정에 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11월 1일 날부터 많은 변화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어카운팅 과정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PGWP가 가능할 그런 과정이라고 해서 그런 걸 또 미리 알아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 어카운팅 쪽 같은 경우는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어디서든지 어느 회사든지 다 어카운팅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항상 인기가 많고, 또 이제 그 준석사 과정 중에서는 저희 학교 그 데이터 애널리틱스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역시 이제 PGWP 계속해서 가능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의가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뭐 UBC나 이런 쪽으로 편입을 또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네, 많이 맞습니다. 있을까요? 엔지니어링 문의 많이 주시는데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부터 바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저희가 엔지니어링 과정이 조금 선수로 이제 하셔야 되는 과목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BC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12학년 때 물리라든가 뭐 화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들었으면은 그런 선수 조건이 충족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물리라든가 그 화학을 들은 거는 저희 학교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시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는 없으시고요. 저희 학교 물리 과정으로는 바로 입학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물리로 지원을 해주셔서 물리 과정으로 먼저 입학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선수 과목들을 수강을 하셔서 학교 안에서 엔지니어링으로 전과는 가능하신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에서부터 지원을 하시는데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엔지니어링으로는 안 되시고 물리로 지원을 해주실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립이 아니고 그냥 일반 다른 영어 조건을 충족을 해서 오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이엘츠나 토플이나 또 듀오링고를 현재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같은 경우는 아이엘츠 아카데믹으로 이제 총점 6.5 점을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평균 6.5. 네, 평균 6.5. 네.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같은 경우는 그냥 평균으로 해서 6.5점이 네. 준비가 되시면은 네. 일반 그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로 다 지원이 가능하신 거고요. 네네. 또 이제 코로나 기간부터 저희가 듀오링고를 받고 있어가지고 듀오링고를 대체를 하신다고 하면은 110, 총점 110으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학생분께서 이제 어소시에이트 과정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편입 과정으로 들어오실 때 사실 뭐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했건 뭐 BCG에서 졸업을 했건 GPA가 그렇게 높은 BA가 요구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다 50%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패싱 그레이드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는 한국에서도 뭐 어떤 학생분들이 저가 등급이 너무 낮아요 이렇게 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학교 입학할 때는 그런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졸업만 하실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오셔서 저희 학교에서 그 1학년 과정을 수강을 하실 때 그때부터는 이제 그 UBC나 SF에서 요구되는 그 GPA에 맞게 학점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30학점만 관리를 잘 하시면은 더 이상 고등학교 점수는 무관하세요. 대학교로 편입을 하시는 데 있어서. 4년제 대학에서 이제 더 이상 학생이 고등학교 때 뭐 등급이 뭐 7등급이었는지 8등급이었는지 신경을 안 쓰고요. 그냥 저희 컬리지에서 1학년 과목을 잘 이수를 했는지만 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30학점만 넘으시면 됩니다. 예, 서류는 제출을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 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 고등학교 때의 학점이라던가 이런 건 더 이상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약간 매 해마다 지원하는 학생의 숫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지원자 수에 따라서 이제 평점이 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학교 아카데믹 어드바이징 그 부서에서 말씀해 주신 거를 전달을 하자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GPA가
안 돼도 B 플러스 에버리지는 유지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네네. 더 높으면 좋긴 하겠지만 네. 아무리 낮더라도 B 플러스 에버리지를 킵을 하면은 확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B 플러스 정도가 되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UBC도 그렇고 SFE도 그렇고 뭐 이제 편입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로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제출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봉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일한 경력을 제출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요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보충이 되었을 때 이제 학생의 그 학점이랑 그런 추가적인 부분들이 이제 접목이 돼서 그걸로 이제 결정을 UBC나 SF에서 내리실 거기 때문에 학점만 보시는 건 아니에요. 예, 학점이랑 또 다른 그런 외부 활동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서 저희 학교에서 있으시면서 좀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것도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GPA는 B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학생이 예를 들면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 한인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한인회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파트타임 일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잘 사용을 해서 자기가 전공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과 조금 비슷한 류의 일을 또 찾아서 하신다던가 하면은 나중에 다 그런 부분들이 편입을 할 때 다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신 거죠. 우선은 PGWP 같은 경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일부터 좀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요. 정부에서 저희 쪽으로 PGWP가 앞으로 가능할 과정들에 대한 리스트를 컨펌을 사실은 해줬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가 이제 현재 저희 학교 웹사이트에서도 업데이트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분들 중에서 저희 학교를 지원을 하고자 하시고 또 저희 학교 과정을 통해서 PGWP를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학생분들이 계시다면은 우선은 그 리스트를 꼭 먼저 확인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링크는 제가 이제 따로 보내드릴 텐데 네. 예, 그 링크를 통해서 이제 그 나와 있는 과정들을 다 먼저 확인을 하시고 숙지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또 이제 PGWP를 나중에 신청을 하실 때 뭐 영어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추가로 또 생겼어요. 근데 그런 조건은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이미 저희 학교에서 영어를 과정을 마치신 2년제 과정을 마치거나 하신 학생분들은 충분히 충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PGWP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요구되는 다른 또 추가 내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풀타임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에도 저희 학교 국제학생 또 코디네이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허가를 내려 주셔야지만 학생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뭐 학교를 마쳤고 리스트에 나와 있는 과정을 마쳤다고만 해서 PGWP가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PGWP에 나와 있는 규정들이 꽤 많이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학생분께서 학교 다니시면서 꼼꼼하게 저희랑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 지키시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나중에 졸업 후에 신청을 했을 때도 그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 그 학교 코디네이터 선생님들랑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숙지를 잘 하실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비자 관련해서 학생들이 이제 뭐 궁금한 점이나 문의가 있으면 네네. 혹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네네네. 저희 학교에서 이제 국제학생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중에서 또 한국 분이 계시거든요. 네, 멜로디 선생님이라고 네, 네. 저희 학교 졸업생이시기도 하시고 네. 국제학생들한테 이런 비자 관련 뭐 학생 비자라든가 뭐 PGWP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 답변을 다 주실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것도 다 취득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분들은 언제든지 그 멜로디 선생님한테 또 문의를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상담을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학교 지금 현재 한 19,000명의 재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국제학생 숫자가 한 5,000에서 이제 6,000명 사이예요. 그래서 학기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정말 다양한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오셔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현재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시게 되면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랑 같이 또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시고요. 또 정말 훌륭한 그런 교수진들과 또 작은 규모의 수업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셨을 때 이제 정말 많은 케어를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장점이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큰 학교에 가서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분들도 또 로컬에서 저희 학교로 옮기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캠퍼스의 그런 낭만도 느껴보고 싶으시고 또 작은 규모의 그런 클래스에서 교수님이라든가 다른 친구들이랑 교류도 많이 갖고 싶다. 이런 부분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면은 랑가라로 오셔가지고 공부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